이 경기에서 제임스 매디슨은 토트넘 공격력 저하의 진짜 원인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을 맞이한 듯합니다. 손흥민의 복귀로 인해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4-1이라는 압도적인 대승을 거뒀고 손흥민은 단연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의 득점 장면은 그야말로 화제를 모았죠. 하지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반과 후반 사이의 토트넘 경기력의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특히 매디슨이 교체된 이후 토트넘은 마치 사슬이 풀린 듯 단 8분 만에 3골을 몰아치는 맹렬한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이 놀라운 경기 반전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손흥민과 매디슨의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이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하며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토트넘의 공격 템포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간결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 효율이 급격히 상승하며 팰리스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매디슨을 조기에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감독은 전술적인 이유로 교체를 결정했다. 며 상황에 따라 팀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고 설명했는데 이는 경기 중 나타난 템포 변화를 의도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초반부터 수비진이 흔들리며 웨스트햄의 구드스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웨스트햄은 두 줄로 견고한 수비벽을 세우고 토트넘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이는 정확히 들어맞아 토트넘의 공격 전개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웨스트햄의 수비를 뚫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해법은 다름 아닌 제임스 매디슨의 교체였습니다. 매디슨은 토트넘의 부주장이자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 상징적인 존재이기에 그를 이른 시간에 교체하는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독의 판단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매디슨이 교체된 후 토트넘의 공격 패턴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손흥민의 움직임에 있었습니다. 매디슨이 있을 때 두 선수의 동선이 자주 겹치며 공격 전개에 혼란이 발생했지만 매디슨이 빠지자 손흥민은 훨씬 자유로운 위치에서 공격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해 창의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이를 통해 토트넘의 공격 템포는 이전보다 한층 빨라졌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더 자유로운 위치에서 팀의 공격 속도를 크게 끌어올렸다고 평가하며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과감한 전술적 선택이 낳은 결정적 변화라 할 수 있죠. 결국 제임스 매디슨의 교체는 토트넘의 공격을 활활 타오르게 만든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빠진 후 토트넘은 전방 압박과 역습에서 훨씬 민첩하고 효율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단 8분 만에 3골을 몰아쳤습니다. 이는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죠. 실제로 이날 매디슨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크루세브스키와도 동선이 자주 겹치며 공격 전개가 부자연스럽고 답답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크로스 성공률이 저조했는데 매디슨은 7번의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단 2번만 성공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롱패스는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러한 매디슨의 부진을 간파하고 하프타임에 그를 즉시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 불리는 매디슨을 하프타임에 교체한다는 것은 감독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팀을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교체 아웃되는 매디슨의 표정은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그였기에 이른 시간에 교체된 것은 굴욕적인 순간일 수밖에 없었죠. 이 교체는 단순한 전술 변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매디슨 스스로도 경기 후반에 들어서 자신의 플레이가 팀의 공격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든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임스 매디슨이 빠진 후 토트넘은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이며 전반과는 다른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은 자유롭게 공격을 펼치며 빠른 템포의 전환 플레이를 선보였죠. 특히 팝의 사례는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매디슨과 달리 그는 높은 위치에서 머무르기보다는 패스 전개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통해 경기를 유연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이 전술 변화는 후반 시작 7분 만에 토트넘의 첫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팝은 측면에 있던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고 이 패스는 손흥민에서 비스마로 이어지며 완벽한 3자 패스 플레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매끄러운 연계는 토트넘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축구 전문가들은 전반전과 비교해 이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전반전 매디슨은 클루셉스키와 동선이 자주 겹치며 토트넘의 공격 전개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매디슨은 주로 전방에 위치해 슈팅 기회를 노리면서 공격수들과 공간을 공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트넘의 공격 흐름은 답답하고 부자연스러웠죠. 반면 후반전에 팝은 한층 더 뒤쪽에서 경기 조율에 집중했고 이로 인해 토트넘의 공격은 더욱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첫 득점 후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면 중원에서 볼 경합 후 튀어나온 세컨볼을 두고 손흥민과 사르의 동선이 겹칠 뻔했으나 사르는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공을 손흥민에게 흘려주며 플레이를 매끄럽게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즉시 클루셉스키에게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전달했고 클루셉스키는 다시 손흥민에게 패스를 되돌려주며 추가 득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손흥민과 팀 동료들이 유기적으로 호흡을 맞추며 완벽한 연계를 선보인 결정적 장면이었죠. 반면 메디슨은 비슷한 상황에서 손흥민과 동선이 겹쳤을 때 공을 탈취해버리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는 공격 흐름을 끊어버리는 불협화음을 일으켰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면을 지적하며 미드필더의 역할은 공격수를 신뢰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은 종종 직접 슈팅을 시도하거나 심지어 공격수의 공을 빼앗는 경우도 있어 토트넘의 공격 템포를 저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이번 경기에서 사르와 손흥민이 보여준 매끄러운 호흡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메디슨과 사르의 차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득점 직전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사르는 수비 지역에서 공을 탈취한 후 빠르게 뒷공간을 향해 달리던 손흥민에게 정확한 롱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 패스는 손흥민의 속도와 공간 활용 능력을 극대화하며 토트넘의 공격이 더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의 득점은 사르의 완벽한 킬러 패스로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특유의 개인기를 발휘해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냈죠.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상황만 만들어지면 항상 득점으로 보답하는 선수라며 실제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이 가장 높은 찬스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도 탁월한 선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을 하프타임에 교체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영국 기자는 이를 항의에 가까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술적인 판단이었다고 명확히 일축했죠. 그는 미드필드에서 더 많은 러닝 파워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사르가 팀에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후반전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메디슨의 경기력이 팀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프타임에 이루어진 메디슨의 교체는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감독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메디슨이 교체된 후 토트넘은 훨씬 더 유기적이고 빠른 템포로 경기를 풀어나갔고 이는 곧바로 대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종료 후 메디슨은 깊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터널을 빠져나가며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감싸 안았죠. 자신감 넘치는 메디슨에게 하프타임 교체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결단이 실패로 이어졌다면 영국 축구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감독은 메디슨이라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팀의 공격을 다시 살아나게 했고 결국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메디슨이 교체되자마자 토트넘이 곧바로 골을 터뜨린 순간은 감독의 판단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의 경기력 저하를 정확히 읽어냈다는 증거이자 팀 전술의 적응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순간이었죠. 축구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하며 메디슨이 이제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전 자리를 당연히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다시금 주전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메디슨이 없을 때 손흥민이 훨씬 더 위협적인 플레이를 펼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시도한 선수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통계입니다. 메디슨이 함께 출전했던 이전 경기들에서는 손흥민의 슈팅 기회가 제한되거나 단지 한두 차례의 슈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메디슨과 손흥민의 동선이 자주 겹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메디슨이 없는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슈팅 시도가 크게 늘어나며 그의 공격 능력이 극대화되었습니다.